네, 오늘은 그 판다스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저번에 이제 1단계하고 2단계까지의 내용은 그 기본적인 이제 사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러니까 뭐 데이터 프레임 이제 어떻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잠깐만요, 이것도 왜 이러지? 됐네. 이번 단계에서는 그 몇 가지 이제 메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요런 이제 넘파이 어레이를 만들고 이제 요렇게 그 어레이가 하나 만들어지죠. 요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끝에 T를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트랜스포즈가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넘파이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합 같은 거를 구하는 방법도 이제 여기에서 썸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숫자들을 모두 더하라는 의미이고 여기서 뭐 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은 요거는 이제 35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357이라는 숫자는 요거 이제 첫 번째 그 세로로 더해가지고 3이 나오고 1이랑 4랑 이렇게 더해서 5가 나오고 2랑 5랑 더해서 이렇게 7이 나오고 요런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넘파이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게 이제 트랜스포즈를 한 거고 이제 합을 구할 때는 이게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게 이제 축별로 썸을 한 건데 여기 있는 그 3, 5, 7이라는 거는 이제 0이랑 3이랑 더해서 3이 나오고 1이랑 4랑 더해서 5가 나오게 되고 2하고 5를 더해서 이제 7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레이하고 똑같았었죠. 그러니까 어레이에서도 우리가 AR하고 이제 썸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제 뭐 어려울 거 없이 이러한 연산 같은 거를 그 일반적인 어레이랑 이제 비슷하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넘파이 어레이랑. 그래서 축을 이제 1로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0, 1, 2를 더하고 3, 4, 5를 더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 누적합을 이제 구할 때도 이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357이라는 결과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요건 이제 그 0이랑 3이랑 더해갖고 요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축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32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가로로 더하고 이렇게 이제 가로로 더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썸 대신에 큐뮬레이티브 썸을 하게 되면은 요쪽 방향으로 더하는 건 맞는데 이제 누적해서 이제 더한 값들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컬럼은 그대로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랑 7 같은 경우는
0, 1이랑 더해가지고 1이 나오고 3, 4랑 더해서 이제 7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0, 1, 2 이렇게 세 개를 더해갖고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3, 4, 5를 더해갖고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형태 변환인데 요런 이제 어레이가 있다라고 할 때 요건 넘파이 어레이죠. 넘파이 어레이를 내가 만약에 리스트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도 이러한 우리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이제 임시로 만들었을 때 요거를 이제 내가 만약에 딕셔너리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딕셔너리로 이제 바꾸는 게 되고 넘파이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투 언더바 이제 넘파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넘파이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리스트로 바꾸고 싶으면은 요런 건 없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없는데 얘를 아까 이제 넘파이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넘파이가 되죠. 요거를 이제 리스트로 바꿀 수는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뭐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리스트로 바꾸거나 이제 넘파이로 바꾸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찾아보면은 의미가 있는 메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수업에서는 그 판다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커버할 수는 없고 그냥 되게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 혹시 데이터 시각화 수업을 만약에 나중에 들으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판다스에 대한 좀 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제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팁들을 이것저것 좀 주절주절 모아갖고 판다스 공부 4단계에 넣어놨습니다. 일단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이건 저번 시간에 봤던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인덱스에 학번이 들어가 있고 출석 레포트 뭐 이러한 이제 점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뽑고 싶을 때 뽑고 싶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출석 점수가 이제 90점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많은 학생들 중에서 출석 점수가 이제 90점이고 중간고사 점수가 이제 30점이 이제 넘는 이러한 사람들을 뽑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기 위에 있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쓰면 되죠. 일단 이렇게 하면은 출석 점수가 이제 90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셀렉이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30이 넘는 사람은 거의 다 있는 것 같네. 그렇죠? 둘 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걸면은 이거를 기말고사가 30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학생만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커리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되게 손쉽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뽑는 데에 있어가지고 DF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커리를 쓰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출석 점수보다 이제 레포트 점수가 높고 그쵸?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는 이제 출석이 95인데 레포트가 100점이고 뭐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만 뽑혀 있죠. 그리고 중간고사보다 기말이 이제 높은 학생들 요런 거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간고사가
요거이고 중간보다 이제 기말이 높은 애들이니까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제외가 되겠죠. 요런 로우는 제외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석보다 레포트 점수가 높고 되게 쉽죠 이거. 그쵸? 요런 게 이제 셀렉이 되고 이 중에서도 레포트 점수가 80점보다 작은 사람, 그러니까 얘하고 뭐 요런 학생들 요거 이제 두 명이 이제 걸러지겠네요. 거의 뭐 생각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석 점수가 5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다시 이제 90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조건을 하면은 아까 이제 95점짜리도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없어졌고 그 중에서도 이제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이제 낮은,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더 이제 잘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연산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간이랑 기말고사 점수를 더해갖고 2로 나눈다는 거는 중간이랑 기말의 이제 평균을 계산한다는 거잖아. 그쵸? 요 평균을 계산해 가지고 얘가 이제 60보다 이제 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개 더해 갖고 120점이 넘으면 되죠. 얘는 130이고 여기는 150이고 여기는 130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기준에 이제 맞는 애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가능해요. 요거는 근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출석 점수의 평균보다 높은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출석 점수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출석 점수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면은 출석 점수를 뽑는 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하면은 출석 점수가 73점이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평균이 73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73점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뽑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나는 이거를 굳이 이렇게 그 73이라는 숫자를 한번 읽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걸 짜고 싶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럴 때는 요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럴 때는 예를 들어 갖고 이 결과를 뭐 그 언더바 미니라는 변수 안에 이제 임시로 저장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언더바 미니라는 애보다 이제 그러니까 언더바 미니는 73이라는 숫자가 저장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으면 되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ATT라는 거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쓴 거는 언더바 민이라는 컬럼 이름도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언더바 민이라는 거는 그 DF에 있는 컬럼 이름이 아니고 그 외부에 있는 DF 외부에 있는 변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외부에 있는 변수 이름이다라는 거를 좀 더 표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장치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게 되면은 출석 점수가 73점보다 높은 사람들이 이제 골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커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그 시계열 자료를 다룰 일이 조금 있을 것 같아갖고 시계열 자료를 제가 가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이제 어떠한 문법인데 그 우선은 요러한 자료가 일단 기분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는 이제 인덱스가 2021년에 12월 26일부터 2022년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2022년으로 바뀌어가지고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뭐 이제 이런 게 있고, ABCD는 이제 어떠한 값들이 이렇게 이제 날짜별로 이제 쭉 기록이 되어갖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자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덱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22년에 12월 한 28일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자료를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이제 R 같은 스타일이라면은 여기 있는 인덱스가 이제 뭐 아까 뭐라 그랬지? 28일이었나?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번째인지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 이제 숫자로 인덱싱을 하는 게 이제 아마 일반적인 처음에 이제 생각하는 방법일 텐데,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얘가 이제 그 인덱스의 이름으로 우리가 슬라이싱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번에 이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요게 이제 이름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26일부터) (30일까지의) 이제 자료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28일부터 여기 28일부터 1월 한 2일 정도까지로 2022년 01 02 이렇게 이제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날짜를 그냥 편하게 써주기만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를 이제 뽑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요런 전체 데이터가 뽑히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전체 데이터가 뽑히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26일을 뽑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28일을 뽑고 이런 식으로 뽑고 싶으면은 이렇게 스트라이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세 칸씩 띄고 싶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되게 많을 때 내가 뭐 금요일에서 시작해갖고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적당한 방식으로 이렇게 간격을 건너뛰면서 자료들을 쉽게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날짜를 뽑을 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쿼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컬럼 이름은 따로 없지만 컬럼 이름이 그냥 인덱스라는 컬럼 이름이 있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덱스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2021 12 26 요런 이제 문자열을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이제 문자열을 넣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여기서 전달할 문자열도 이렇게 이제 큰 다운 그 있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 싶은 이게 자동 완성 때문에 요것도 또 문자열로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이게 따옴표가 막 그 이상하게 돼서 중복이 되니까 이럴 때는 둘 중 하나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반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깥에를 큰 따옴표로 하고 안에를 작은 따옴표로 해도 되고 뭐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인덱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뽑히게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도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가 가능하다면은 뭐 이제 요런 것도 가능하겠죠. 2021년 12월 30일보다 인덱스가 작아. 그러면은 30일 이전까지가 이제 되고 여기에 이꼬를 붙게 되면은 30일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인덱스는 2022년 뭘로 하지? 01, 03으로 할까? 01, 02로 합시다. 그럼 이렇게 그 얘가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2022에 1월 2일 이런 것들을 이제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면은 예를 들어 갖고 뭐 전체에 한 1년 정도 기간이 있을 때 내가 이제 7월 달부터 8월 15일까지 뽑고 그 다음에 10월 13일부터 뭐 11월 4일까지 뽑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여러 개 만들어도 되게 이제 쉽게 뽑을 수가 있겠죠. 네, 다음에는 제가 번역을 잘 못해가지고 더러운 자료라고 했는데 요거에 이제 반대말은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데이터를 뽑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이제 받았을 때 그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번에 소개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열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거를 예비학습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쭉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점 헤드를 하게 되면 윗부분만 뽑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4개의 컬럼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ATT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는 REP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TT라는 컬럼을 뽑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저번에 아마 이제 요거였을 것 같은데 그쵸?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att라고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불필요한 이제 이런 거를 쓰지 않고 좀 더 이제 타이핑을 더 적게 해가지고 .att라고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요거만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레포트 그 다음에 미드 요런 식으로 되고 다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한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DF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내가 ATT라는 변수 이름을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변수 이름이 긴데 이거를 다 내가 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자동 완성이 돼서 지금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ATT라는 게 또 보이죠. 그래갖고 자동 완성으로 뭐 AT 어쩌고저쩌고 시작할 것 같은데 라는 것만 알아도 탭을 누르면서 빠르게 변수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이거. 그쵸?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변수 이름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쓸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갖고 이 컬럼 이름이 뭐 ATT하고 한 칸 띄고 스코어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ATT하고 한 칸 띄고 스코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뽑힐 것 같지 않죠. 왜냐하면 요거하고 그냥 스페이스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거는 이제 인식을 못하고 여기 모든 컬럼 이름이 칼럼 스페이스가 이제 없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자료를 뽑는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누가 이제 어떤 자료를 줬냐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이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제가 컬럼 이름을 임의로 이제 바꿀게요. 여기에 이제 컬럼하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인덱스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요거를 그 ATT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요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거 저번 시간에 이제 한 건데 요거하고 이제 자료형이 똑같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게 되면은 컬럼 이름이 이제 재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컬럼 이름이 ATT하고 한 칸 띄고 스코어가 있고 레포트하고 한 칸 띄고 스코어가 있고 미드텀하고 한 칸 띄고 스코어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엑셀 같은 거로 데이터 정리해서 주면은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출석 점수를 뽑고 싶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렇게 편하게 썼었는데 이제 딱 봐도 이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뭐 옛날 방식대로 이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ATT 한 칸 띄고 이거는 그냥 문자 전체를 전달하니까 이런 식으로는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DF ATT 스코어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치명적인 게 출석 점수가 이제 90보다 이제 작은 학생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커리를 썼잖아요. DF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커리를 썼잖아요. 이렇게. 그럼 ATT 한 칸 띄고 스코어라고 써야 되겠네. 이것도. 그렇죠? 그럼 얘가 ATT 한 칸 띄고 스코어라는 변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스코어라는 변수가 있고 ATT라는 변수가 따로 있는지 얘가 컴퓨터가 당연히 구분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감각하게 썼던 커리 기능이 그냥 막혀버리죠. 이 변수에 누가 스페이스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 못 쓰냐? 못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ATT 한 칸 띄고 이제 스코어라는 애가 저번에 했던 인덱싱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90보다 이제 작은 학생들 하면 이제 트루퍼스라는 게 이제 나올 텐데 여기서 DF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true에 해당되는 애들만 로우가 이제 선택되어 가지고 출석 점수가 이제 90보다 이제 작은 학생들 이 선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코드가 막힌다? ATT 스코어 요 코드는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를 이제 대비해가지고 그냥 뭐 어떤 그 문법 하나만 딱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되겠네 싶은 거를 하나 찍어가지고 이제 그거만 외우면은 요렇게 이제 그 요런 데이터가 나중에 왔을 때 되게 당황해서 아무것도 이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가급적이면은 여러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런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인데 요렇게 변수 이름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그냥 변수 이름을 다 바꿔버리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내가 변수 이름을 다 이제 좀 처리하기 편한 스페이스랑 이런 게 이제 없는 방식으로 재정의를 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바꿉니다. 그러니까 ATT라는 애로 이렇게 바꾸고 스코어 이렇게 아니면 뭐 스페이스를 언더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스코어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미드 스코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기말 스코어로 이렇게 바꾸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잘 바뀐다고 했지만 컴퓨터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코드를 짜주면은 컴퓨터가 이제 좋아하겠죠.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df는 이제 att 언더바 스코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뭐 커리 같은 거를 쓰면 이제 잘 워킹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df 커리 뭐 att 언더바 스코어 90 이렇게 하면 이제 잘 골라지네요. 그쵸? 그리고 뭐 하나의 행을 선택할 때도 이런 식으로 괜히 지었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의 행을 잘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컬럼 이름이 되게 많아. 어떠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딱 봤는데 컬럼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일일이 다 수동으로 바꾸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 다시 원래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요거를 실행하면 컬럼 이름이 저거로 다시 바뀌겠지.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은 4개밖에 없었고 내가 그냥 손으로 하나하나 쳤는데 이제 컬럼 이름이 그러니까 컬럼도 이름 하나하나도 길고 컬럼이 되게 많으면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바꾸기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뽑으면은 컬럼 이름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내가 리스트로 형태를 변환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백을 언더스코어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도 리스트니까 다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L은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자열이니까 여기서 플레이스 공백을 요거로 이제 바꾸는 코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언더스코어로 바꿔야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pd 인덱스에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렇죠?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되겠죠. 그럼 컬럼 이름이 많이 있어도 문제 없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코드들이 잘 실행이 됩니다. 이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 명이서 이제 일할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여러 명이 일하는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최초로 받은 데이터 프레임은 보통 똑같거든요. 근데 컬럼 이름을 바꾸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그냥 스페이스를 처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페이스를 그냥 날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시를 뭐 붙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컬럼 이름을 바꾸는 방법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컬럼 이름을 안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사람 형식에 뭔가 맞게 또 컬럼 이름을 누군가 계속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규칙으로 컬럼을 만드시다 이렇게 그냥 정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귀찮으면은 보통 그 원본 데이터를 나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코드를 짜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는 어차피 원본 데이터를 갖고 그 사람이 나름대로 방식으로 컬럼 이름을 바꿨을 테니까 내가 그 원본 데이터를 좀 유지하고 데이터 변환을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협업에 유리합니다. 물론 나는 힘들겠지. 코드 짜는 게 좀 더 힘들겠지만 협업할 때는 그런 게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그 방법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요런 식으로 로우에 이름들이 들어간 데이터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거 있죠. 요런 데이터가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편하다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스튜던트 아이디라는 변수로 그냥 선택이 돼 갖고 여기에 컬럼이 하나 더 있는 게 저는 편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인덱스에 들어갔던 걸 리셋해라라는 명령인데 리셋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새로운 컬럼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인덱스라는 거 말고 이거는 스튜던트 아이디를 의미하니까 요거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컬럼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 거기에 df.컬럼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바꾸고 싶은 거를 인덱스를 스튜던트 아이디 att rep 뭐 이렇게 이제 쭉 써요. 그 다음에 한번 하면 되는데 이게 컬럼 이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요거 하나를 바꾸고 싶은 건데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거로 또 다 써야 되잖아 내가. 이거 되게 귀찮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컬럼에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인덱스를 이렇게 이제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여기에 이제 이어서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한 번 더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제가 df2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f2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왜 편하냐?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제 df2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스튜던트 아이디부터 그러니까 록을 썼어요. 일단 스튜던트 아이디부터 요거까지를 뽑으라는 거는 컬럼을 여기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컬럼 이름은 보통 변수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갖고 무슨 변수부터 무슨 변수까지 이렇게 뽑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편했어요. 근데 내가 보통은 이제 그 여기에 우리가 로우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학번을 써야 됐잖아요. 아까 이제 로우 이름이 학번이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로우 이름이 뭐냐면은 그냥 0이라는 게 로우 이름인 거예요. 첫 번째 로우의 이름은 0이고 두 번째 로우의 이름은 지금 1이고 세 번째 로우의 이름이 2고 이러한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로우 이름을 전달하면 되는데 로우 이름 자체가 그냥 0이라는 정수니까 이런 식으로만 해도 스튜던트 아이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학생의 추석 점수하고 레포트 점수가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얘가 되면은 그리고 요거도 되겠죠. 저번에 이제 했던 대로 그래갖고 이제 0번에 해당되는 애들이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0, 4, 5번에 이제 해당되는 애들도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똑같은 룰의 전개로 처음 5명을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5에서 시작해가지고 2명씩 이제 건너뛰면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여기에서 그 얘는 그 어떠한 이제 문자로 스트라이딩을 하고 이 왼쪽은 어레이처럼 정수의 인덱스로 우리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혼합된 방식으로 뽑을 수 있어갖고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